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인하대 수리논술 기출분석하고 올해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2024학년도 기출문제 분석부터 할 건데요. 인하대는 시험을 12월 3일쯤 즉 12월의 첫째 주 일요일 날 보는 논술대학 중에 가장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대학이고요. 시험 범위는 수학 1, 2의 미적분까지 보고 시험 시간은 90분인데 보통 인하대 자연계열의 시험은 자연 오전, 자연 오후, 그리고 의예과 이렇게 해서 3개의 모집 단위 그룹으로 시험지가 다릅니다. 인하대 논술은요, 인하대가 공대가 강한 이미지의 대학이다 보니까 논술 시험도 거의 대부분 미적분에 치중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수학2의 미적분이든 아니면 미적분이라는 과목 전체의 내용이든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무게중심추가 미적분에서도 주로 미분 부분, 즉 초월함수나 다항함수의 미분의 활용 파트에서 주로 출제를 하는 대학이었다가 최근에는 적분 문제도 대문항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출제하는 이런 느낌의 대학입니다. 이렇게 정적분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들은요, 중앙대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인하대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앙대의 최근 3, 4개년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출제되는 내용들은요, 일단 미분에서 접선, 극대극소, 최대 최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에 관한 풀이형 문제도 있고 또 무엇을 보이시오라는 증명형 문제도 있는 형태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분의 기교를 많이 물어보는 너 적분 제대로 할 줄 아니? 라는 시한적분, 이번에는 대칭성과 정적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인하대 논술의 고유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증명이 인하대 논술 문제는 거의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인하대가 학기 중간에 발표한 모의 논술에서도 평균값 정리의 문제가 있고 또 평균값 정리와 쌍벽을 이루는 사이값 정리의 문제도 인하대 논술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빈출 소재니까 그 개념과 몇 가지의 세부 이론들을 확실히 다져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인하대 논술의 스타일을 요약해보면 대문항 3개가 출제되고요. 각 소문항이 3개 정도 있고 소문항은 연결되는 구조, 즉 앞에 소문항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다음 소문항, 또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게 마지막 소문항, 이렇게 연결식으로 되어져 있는 중간 정도의 연결 관계를 가진 문제고요. 제시문은 짧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 이론을 제시해 주는 정도고요. 난도는 몇 년 전에는 매우 어려웠다가요, 최근에는 쉬운 수능 형태의 문제도 보이고 증명형 문제도 반반 정도 결합되어 있고, 미적분 위주로 출제를 한다고 했지만 2023학년도에는 고1의 근과계수의 관계 문제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미적분에 확실히 있다는 뜻이고, 수학2나 또 고1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끔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인하대 수리논술의 특징을 한 번 더 요약드리면요, 인하대는 무조건 미적분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수능형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뭐를 증명하시오, 무엇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미적분의 증명 문제도 간간히 들어있습니다. 소문항 기준으로 9문제인데요 한 이런 문제가 2문제나 3문제 정도 까다롭게 각 대문항에 어디쯤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셔야 놀라지 않겠죠.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강조드렸고요. 풀이형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증명 문제가 더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형태고요. 4번 체감 난도는 인하대 논술은 우리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덤비다 보면 좀 큰 코 다칠 수 있어서 체감 난도를 한번 적어봤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한국항공대 공학계열, 서울과기대, 세종대, 중앙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인하대는 전체적으로는 인하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살짝 높은 난도를 가진 대학이니까 인하대 논술 문제 만만하게 보고 덤비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빈출 소재는 미분 활용 파트, 최근에는 정적분의 여러 가지 스킬들도 많이 물어보는 대학이고요. 유사대학은요, 세종대, 서강대 미적분, 부산대 미적분 문제들이 인하대 논술 준비할 때 공부하면 좋은 소재고, 세종대도 문제 스타일이 전체적으로는 인하대랑 구조나 그리고 미적분 위주로 출제한다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답안 작성은 읽어보시고요. 올해 논술 준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인하대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논술 70의 교과가 30으로 반영을 하고요. 교과 반영이 꽤 높은 대학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인하대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4.5 정도 되고요. 5대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자연계열은 없고요. 오늘은 일반 자연계열만 말씀드리니까 의예과는 아주대 의예과랑 묶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교과 반영 방법은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2025학년도의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2024학년도의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진로 선택도 일부 반영을 하죠. 등급 점수는 여러분이 얻은 등급을 점수로 바꾸겠다는 건데 4등급과 5등급의 점수차가 거의 없죠. 5등급도 합격에 절대 불리하지 않고요. 여기 6등급의 9.4는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인하대는 보통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대랑 보면은 아주대의 경쟁률은 60대 1 정도로 확실히 인하대와 아주대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더 드리자면,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고 아직까지는 공대가 좋은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한 장 정도는 인하대 카드를 써보는데, 실제로 인하대가 마지막에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인하대 논술의 결시율이 30%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학생들이 논술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 정도는 인하대에 써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수능 이후가 되면은 논술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결시율이 높은 걸로 예상이 되고, 인하대 문제 자체는 인하대 네임밸류에 비해서 꽤 높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수능 수학이 4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 덤비면은 문제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대학이에요. 수리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최소한 4, 5개월 정도 이상의 그 대학의 논술 문제를 꾸준히 보면서 적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